안녕하십니까. 자, 토끼띠의 경제는 운세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끼띠로 태어났을 때의 삶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과 또 삶의 패턴 그리고 경자연 운세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끼띠의 그 특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끼띠로 태어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본적으로 좀 성품이 좀 순합니다. 이게 성품이 순한 것들이 어떻게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어떤 현모 양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남자의 경우에는 어떤 전문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전문가 중에서도 순한 부분을 갖다가 잘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두 번째 특성 중에 하나는 어떤 미적 감각이라든가 또 아름다움의 추구, 이런 것들이 주로 어디로 이어지냐면 미용이라든가 패션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렇게 내가 사는 공간이나 또 사람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또 현대에서는 어떤 반려동물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뛰어난 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치유 능력입니다. 내가 직업적으로 뭔가 의료업에 몸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치유 능력은 때로는 모성애로 발달되면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정신적인 치유라든가 정신적인 리딩을 하는데 아주 따스한 모성애로 발전하기가 쉽습니다. 치유 능력은요. 그래서 치유는요,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건 의료라고 하지만 건강한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모성애로서 가정의 화목을 돈독히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순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치유 능력을 하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숨겨진 이면에는 날카로움이 있습니다. 또 자기 방어적 본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누군가에서 공격적으로 나가서 사람을 설득하고 이끌고 나가는 쪽의 힘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내 삶과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한 침해를 받았을 때는 엄청나게 날카로움과 자기 방어적 본능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토끼띠를 갖다 동물에 묘사할 때 그냥 기본적으로 세간에 알려진 건 토끼의 성향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날카로움과 방어적 본능,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세우는 동물이 오솔이라든가 고슴도치, 이렇게 오솔이나 고슴도치로 이 토끼라는 동물을 확장해서 토끼띠가 갖고 있는 기본 성향을 설명하는 책들도 고서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솔이는요, 때로는 굉장히 맹공격성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오솔이랑 거대한 포유동물하고 싸워도 오솔은 결코 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또 날카로운 이빨이 굉장히 강하게 상대의 그 포유동물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고슴도치는 누군가 자기를 공격할 때 가시를 고투 세워서 가시로 상대방을 공격해서 날 건드리지 못하게 매우 방어적이지만 훌륭한 방어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띠에 태어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사람을 상대할 때 나타나는 특성은 성품이 굉장히 순하고 전문가면서 어떤 현모양처적인 기질이 있고, 또 미적 감각이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들이 미용이나 패션이나 인테리어 또는 이런 쪽에 대해서 직업적 특성을 갖고 치유 능력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어떤 직업적으로 의료업을 종사하거나 아니면 건강한 사람을 치료할 때는 모성애가 발휘되거나 부성애까지도 갑니다. 부성애가 발휘되면서 가족을 잘 돌보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내 삶의 근거가 위협되거나 자존심이 심하게 살릴 때는 오소리와 고슴도치의 어떤 모양처럼 굉장히 급격하게 공격적으로 바뀌는 성향도 일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하게만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내 주장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을 받아들이려 하고 나를 그 사람이 맞추려는 기본 성품을 갖고 있더라. 그것이 착하지만은 않더라. 내가 공격받았을 때 상당히 불리하거나 자존심이 상했을 때는 공격적으로 나오는 특성은 늘 감추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삶의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삶의 패턴은 결국은 직업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직업과 연결되는 점에서 보통 자기가 직업과 연결된다라도 이 사람은 한우물 파는 한우물 전략을 추진할 때 굉장히 인생이 그동안 안정적으로 삽니다. 가령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년퇴직까지 쭉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공무원이라면 마찬가지로 내 직급에 상관없이 정년퇴직까지 쭉 하시는 것이 삶의 안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전문성과 연결이 되는데요. 직장인이나 공무원 쪽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제너럴리스트처럼 이 일 했다 저 일 했다 이 일 했다 저 일 했다 하면서 내 일이 자꾸 영업에서 기획에서 생산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현대에서는 뭐 전산 업무라든가 기획 업무라든가 아니면 제조 분야에서 뭐 평생을 나는 제조 분야에서 제조만 하고 살았다. 이렇게 직업의 어떤 속성이나 환경이 변하지 않고 한 분야만 계속 가서 하는 일, 이런 쪽이라면 내가 직장인이든 공무원이든 또는 사업을 하든 상관없이 자기 삶에서 주어진 숙명대로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삶이 비교적 안정된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문성을 살리지 못할 때가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했을 때 자꾸 직업을 바꾸는 것이 현대에서 요구되는 삶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끼띠가 자꾸 직업을 바꾸거나 하면 새로운 일을 갖다 하면서 새로운 일을 벌리고 하는 것은 절대로 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토끼띠로 태어난 사람들이 현대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직장 개념으로 다녀라. 적어도 직장이 바뀌더라도 내 일의 속성만은 바뀌지 않아야 된다. 전사를 했다고 치면 A라는 직장이 할 수 없이 A라는 직장이 폐쇄되거나 사정 변경에서 이 부조정이 일어났다면 B라는 직장으로 옮기는데 전산의 능력을 갖고 옮겨라. 또 제조업을 했던 사람이라면 제조업에서 A사에서 제조업을 했다면 B로 옮겨갈 때도 내가 가진 기술을 바탕으로 B로 옮겨가서 B에서도 A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또는 유사한 내 기술을 쓰는 일, 이런 쪽에 들어가면서 계속 여기서 정년퇴직하거나
이 직장이 큰 문제가 있고 어쩔 수 이동은 C로 옮긴다 하더라도 여기서도 똑같은 기술을 발휘하는 것, 이런 형태로 내 전문성을 살릴 때 굉장히 삶이 평탄한 모습입니다. 또한 직업적으로 보면은 요 토끼띠 특성상을 보면요, 직업적으로는 어떤 패션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아니면 뭔가 장식구, 장신구, 또 액세서리, 보석 세공, 또 감정 평가, 부동산 거래나 아니면 건설, 이런 쪽 분야가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또 이런 것들이 현대에서는 한움을 파고 지속적으로 한 분야의 전문성을 띌 수 있는 것이 현대에서는 전산 계열입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디자인, 또 광고 기획, 이런 것들이 전산의 프로그램, 전산의 코딩 능력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기술과 접목되면서 한 분야에 오랫동안 내가 종사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갖고 있거나 여러분이 새롭게 직업을 가지려고 한다면 이런 쪽의 그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삶에 훨씬 더 안정된 모양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만약 사회 초년병이라면 내가 평생 동안 가져갈 직장이라는 생각으로 어떤 기술을 익히거나 라이센스를 따거나 그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직장이 바뀌고 거주가 바뀌고 근무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바뀐 환경 속에서 내 기술적인 속성만은 내가 평생 먹고 살아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또 하나 삶의 특성은 뭐냐면 어떤 가업의 승계입니다. 토끼띠로 태어난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내가 아무리 집안에서 막내라 하더라도, 때로는 장자나 장녀라 하더라도 가업의 승계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가업의 승계는요, 어떻게 보니까 부모님의 봉양과도 관련이 같습니다. 우린 집안에 아무런 가업이 없는데 그랬을 때, 그렇다면 어떤 부모님을 주변에서 가까이 모시고 부모님의 부모님에 대한 봉양, 이런 것들은 어떤 타고난 숙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마음이 갑니다. 다른 형제들은 좀 등한시한다가도 나는 자꾸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가다 보니까 부모님 봉양에 대해서는 어떤 가업 승계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는 집안에서 어떤 가업이 있다면 이 가업은 내가 그 일을 갖다가 승계받아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가업을 승계하면서 같이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 이게 또 토끼띠한테 주어진 또 하나의 숙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토끼띠가 경자년을 맞이했습니다. 자, 경자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신살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때 도화살의 해입니다. 두 번째는 자와 자년에 토끼띠가 어떤 형을 일으키는 것, 이 두 가지가 경자년에서 예의주시해야 될 하나의 현상들입니다. 자, 도화살의 해를 맞이했다는 것은 뭐냐면 타인의 시선을 집중한다는 겁니다. 자, 타인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운동선수라면 어떤
골프 선수라면 우승 쪽을 갖다가 하면서 여러 매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이것 또한 타인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그 탁월한 성과죠, 성과. 운동선수라면. 그래서 자기가 운동선수의 자녀를 두신 분이라든가, 토끼띠가 운동선수라면, 자녀에는, 경자에는 뭔가 내 일에서 여러 사람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타인의 시선 집중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부상이라든가 아니면 스캔들 같은 것들로 인해서 어떠면 사건으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타인의 시선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술 먹고 운전을 했는데 그것이 언론에 노출돼서 타인의 시선을 받는 것 또한 도화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일들은요, 항상 긍정과 부정이 같이 있습니다. 핵심은 타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지만 그것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집중시킬지 긍정적인 면에서 집중을 시킬지는 여러분들의 행위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노력의 방향이라든가 또 삶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직장인이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면 어떤 개인 기업에 사기업에 다니거나 대기업에 다니거나 아니면 공무원에 다니는 것들 전부 다 공무원이라는 걸 직장이라는 가정이라면 타인의 시선을 집중한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고 내가 맡은 프로젝트 또는 내가 가담한 프로젝트가 사내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이고 시선이 집중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는 중요한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한 직장인 같은 경우는 내가 새로운 뭔가의 기술을 익히거나 새롭게 내가 전문가로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연수 기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수를 받고 나서 그 분야에 새롭게 내가 전문성을 장착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업가라면 내가 제조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아니면 요식업을 하거나 어떤 언론에 노출되는 것들도 어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맛집으로 선정되거나 아니면 장인 정신이 뛰어난 프로그램, 그 사람을 소개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소개가 돼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고 주목을 받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묘형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보통 자묘형의 현상들은요, 현대에서는 수술이라든가 또는 소송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수술 같은 경우는 보통 건강한 사람이라도 간단한 수술 같은 걸 했다고 치면 토끼띠가 자녀는 여자에서 어떤 형해물상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근데 수술이 좀 걱정되는 사람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사람은 미리 이런 형의 형태를 취하는 것을 하나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미리 형의 형태를 취해서 수술하는 것들은 가령 눈썹을 갖다가 요즘 눈썹 문신을 상당히 많이 하지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형의 형태를 내가 몸에 남겨야 되니 눈썹을 갖다 문신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내년 2020년에 형의 물상을 대체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할 큰 수술, 몸에 상당히 위협적인 수술을 대체하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현대에서는 시술 쪽으로도 많이 하죠. 보톡스를 맞는 것들도 보톡스 시술도 이런 쪽에 해당됩니다. 보통 어르신 같은 경우는 자명이 있을 때 보통은 연골 수술 같은 경우를 많이 합니다. 또는 시술 같은 거라면 어떤 탈모 시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탈모 시술이나 아니면 치과, 치료
이런 것들도 형의 물상을 떼우는 동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렇게 형의 물상이 왔다고 해서 현대에서는 그렇게 많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소송으로 이어질 이런 일들도 내가 차라리 이런 일들을 해버리면 형의 물상을 떼우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갈 일을 미리 막는 것 또한 하나의 막는 효과 또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눈썹 문신을 하는 것이 내가 소송을 갖다 막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참 낯설고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명리학에서 바라보는 형의 물상을 소송으로 나타날 것을 눈썹 문신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행위는 나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구나. 또 토끼띠가 자녀를 맞이했을 때 이렇게 뭐 치과 치료를 받는 거나 연골수를 받거나 탈모 시술을 받거나 하는 것들은 나한테 다양한 면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오늘은 토끼띠의 경자運세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